안녕하십니까. 나만의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스토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담당 교수 권승탁입니다. 1강 스마트 스토어 운영. 이 강의에 앞서 우선 스마트 스토어를 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과 마케팅 환경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우리가 대부분 플랫폼은 어디를 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입구를 말하죠. 기차에서 플랫폼처럼.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그런 장소를, 기기를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또 마케팅, 온라인 쇼핑을 하기 위한 마케팅은 어떠한 환경이 되어 있는가, 이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는 데이터를 전송하고 가공하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인터넷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온라인을 할 수가 없었죠. 컴퓨터에다가 전화선을 연결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애플에서 만든 아이폰, 아이터치, 아이폰은 전화고 아이터치는 태블릿 PC처럼 좀 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 또 한국에서 많이 안 쓰는 윈도우 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태블릿, 블랙베리 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모든 업무 처리라든가 마케팅을 할 수가 있죠.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배달 프로그램 앱도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죠. 그러면 온라인을 위한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환경은 어떻게 해서 조성이 됐느냐? 번째로 우리가 소셜미디어가 발생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라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예전에는 전화로만 통화를 할 수 있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을 활용하고 컴퓨터도 활용을 해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관리하고 또 서로 리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떠한 것에 대해서 댓글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죠. 소셜, 사회적인 미디어라는 뜻이죠. 또 소셜 와이파이, 우리가 대부분 공공장소나 가정 같은 데서도 와이파이가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무선으로 전화를 연결하고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그런 와이파이가 있기 때문에 마케팅도 할 수가 있고 디지털 기기들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충성이라고 써놨는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야만이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날로그 옛날 전화기 같은 것으로는 온라인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트위터 같이 텍스트로 아니면 문자 같이 텍스트를 보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지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어떤 담처럼 이런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고, 또 이게 무선으로 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근접한 것처럼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가 있죠. 또 우리가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거 모바일 폰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카카오톡도 있고 같은 자체 스마트폰이나 이 폰에서도 결제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림 같은 것을 기업 같은 데 많이 오죠. 카카오톡으로 많이 오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간 스마트 스토어 운영에서 스마트 스토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프로그램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고 상품 정보만 입력하면 상품 등록, 네이버에서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스토어입니다. 주어진 메뉴 선택만으로 페이지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을 하려면 컴퓨터로 홈페이지가 있어야 되는데 네이버에서 만든 홈페이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가지지 않고 개인 사업자가 가지고 있을 경우라도 온라인 결제 수수료만 지불하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또 네이버 서비스와 쉽게 연동하여 판매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케팅을 위하여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요즘 잘 알려진 것들이죠. 밴드, 블로그, 카페, 네이버 알림, 이메일,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런 것들을 우리가 SNS를 하는데 그것을 활용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공한 그림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많은 고객들, 잠재 고객들이 있는데 이러한 고객들을 판매하기 위해서 네이버 서비스, 블로그, 카페, 밴드 등을 사용해서 네이버에서 활용을 해서 타겟 고객으로 만들어서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를 하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과 마케팅 환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야 되면은 우선 처음에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찾아가지고 처음 보게 되면 스마트 스토어 시작해가지고 네이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설명한 그림을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보면 첫 번째로 스마트 스토어 개설, 샵 꾸미기, 상품 등록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 개설은 브랜딩, 그러니까 상품명이나 상품에 대한 설명들을 정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확장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한두 가지 판매할 것보다는 나중에 상품 판매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고려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스토어를 운영하기 위한 서류 등도 준비해야 됩니다. 샵을 꾸며야 되는데 우리가 컴퓨터이기 때문에 컴퓨터나 또 스마트폰에 꾸며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디자인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샵 꾸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되게 모바일 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모바일을 고려해서 샵을 꾸며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들이 적으니까 롤오버로 해서 메뉴 버튼을 스마트폰에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고려해서 샵을 꾸며야 됩니다. 그 다음에 A형 꾸미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런 샵이 꾸며졌다면 우리가 상품을 판매해야 되는데 상품과 옵션을 설정해야 됩니다. 가격을 정하고 또 가격을 할인을 해줄 것인지 또 배달은 어떻게 해줄 것인지 반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가격 정책도 정해야 됩니다.
온라인상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곳하고 비교되기 때문에 이걸 정책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물건에 대해서 잘 설명드시도록 보지 않고 그냥 화면으로 보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스마트 스토어 개설, 그 다음에 개설한 스마트 스토어의 유형적인 디자인을 꾸미는 거, 세 번째 상품 등록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 스토어 개설 부분은 이름을 선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스마트 스토어 강의 차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는 스마트 스토어 운영, 2강에서는 온라인 쇼핑, 3강에서는 스마트 스토어 개요, 4강에서는 스마트 스토어 가입, 5강, 6강, 7강에서는 스마트 스토어의 자료 입력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8강, 9강에서는 상품에 대한 설명을 입력하고 하는 방법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강, 11강, 12강에서는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하고 또 우리가 수금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스토어 관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3강에서는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고 또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작성 방법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온라인 마케팅 기본 계획서,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하려면은 그 스토어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어야지 무조건 그 스마트 스토어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스마트 스토어를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알아보도록 해서 기본적으로 간단한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의 예를 들어서 간단한 설명을 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참고만 하여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작성해 보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사업명 스마트 스토어 활용 온라인 쇼핑몰 운영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 신청 배경 및 사업 추진의 필요성.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다가 어떤 정부기관이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때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간단하겠지만 요약해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적어 보도록 했습니다. 모바일이란 우리가 무선이라는 뜻입니다. 모바일을 바탕으로 마케팅 환경이 바뀌었다. 그 다음에 사업 마케팅의 SNS 활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온라인 마케팅의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적 배경과 또 환경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쇼핑몰의 운영 현황, 얘가 지금 우리가 강의를 하고 실제 운영한 것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써놨습니다. 쇼핑몰 이름 스타 스마트 장터, 시작 연도는 2019년 3월 7일. 그리고 주소가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홈페이지 주소하고는 다르죠. 네이버라는 그 홈페이지에 스타권이라는 어떤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만드는 상품을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 스마트 장터의 주소는 smartstore.naver.com에 스타권, 다른 사람이 또 있으면 다른 사람 이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름을 미리 정해 놓아야 됩니다. 이 이름은 한번 정해 놓으면 나중에 바꿀 수가 없고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자, 판매할 상품이 뭔가, 건강식품, 한지 제품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은 1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케팅의 기본 사업 계획서를 한번 보면은 이제 사업 활동 사업비 계획 해놨는데, 이것에 이제 간단하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냥 형식만 만들어서 내가 적어 본 것입니다. 사무실 운영비 120만 원, 마케팅 비용 30만 원, 제품 구입비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냥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다가 뭐 정부 보증을 받는다든가 자부담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좀 자세히 써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기 위한 것이니까 간단하게 써봤습니다. 사업 추진 계획을 한번 살펴보면은 3개월간은 자료조사 및 업체 선정, 물건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했는가 선정을 해야 되겠죠.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인허가, 사업자 등록증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물건을 판매할 때 통신 판매 허가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지자체에다 받으면 됩니다. 이제 이 사업자 등록은 우리가 사업자로 할 경우고, 개인적으로 할 적에는 이거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제품 등록으로는 지금 상품을 미리 정해 가지고 우선 네이버 회원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회원 가입한 다음에 상품을 입력한 후 사업자가 되면 사업자 회원으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토어 개업을 이제 우리가 1개월 정도 하는데 홍보 및 판매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네이버를 통해서 홍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에 대해서 취급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나면 우리가 사업에 대한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본 사업은 도소매를 위한 사업성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미리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하기 전에 네이버를 이용해서 어떤 상품들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를 향한 홈페이지 운영과 마케팅 방법을 숙지할 수가 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하면 초기에 홈페이지 개발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드는데, 사업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큰 홈페이지를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마케팅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건가 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잘 되면은 개인 홈페이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 홈페이지를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겠죠. 또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팔아보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업성도 또 사업성이 좋은 상품을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물건이라는 게 판매를 해서 협력업체를 또 찾을 수가 있고 빠르게, 또한 사업을 위한 행정처리 방법과 세금 처리 방법도 미리 숙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보면은 우리가 네이버에 갔으면 스마트 스토어를 검색을 해보면 스마트 스토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가입된 네이버 아이디와 있는 분들은 이걸로 해서 가입을 해서 스토어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판매자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스마트 스토어 들어갈 때 초기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 스토어 로그인 하게 되면 판매자로, 여러분들이 사업자로 가입을 해서 판매자로 하게 되면 판매하지만은 처음에 이제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하기 위해서 네이버 회원이 돼 있어야 되겠죠. 네이버 회원이 있으면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의 경우 네이버 아이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아이디는 star1t. 그래서 로그인 하게 되면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스마트 스토어로 입력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를 로그인해 가지고 우리가 판매자 유형을 입력을 하게 되면 판매자는 개인 판매자인지 사업자인지 또 해외 거주인지 이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개인 판매자의 팁,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 개인 사업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가입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판매자 정보, 사업자 전환 메뉴를 통해 사업자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선 사업자가 안 되시더라도 개인 사업자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업자 등록도 되고 그 통신사 할 수 있는 그런 허가증도 받으면 우리가 사업자로 직접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필수 서류는 이제 미성년자인데 이건 읽어보면 되시죠. 미성년자면 스마트 스토어에 법정 대리인 동의서 원본 일부를 다운로드하고, 그다음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법정 대리인 인컴 증명서. 19세 이하가 할 때는 만으로 이런 서류를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것으로 스마트 스토어 운영에 관한 1강 내용을 마치는데 1강에서 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마케팅을 설명을 하는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을 하기 위한 우리가 처음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온라인 마케팅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운영에 대한 기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개설, 샵 꾸미기, 상품 등록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운영을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업명과 사업계획과 사업 기대 효과가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기 초기 화면에 설명하고 처음 가입 등록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댓글에서 좋은 강의 관련 링크가 있으면 댓글로 연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